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은 구미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울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시간이 나신다면은 꼭 오셔가지고, 저의 주식에 대한 견해와, 주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공부들 많이 해 가실 수 있는 시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먼저 해본다면 역시나 2500포인트를 맞고 그냥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FOMC죠. 연준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앞두고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갈 만한 이유들만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상단부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는요. 여기서 한 번에 빡치고 올라가려면 결국 호재가 필요한데 그 호재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히 대단한 시장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조금 빠진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라올 때 따라 붙었던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사니까는 자꾸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쭉 들어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매도세가 돌아서면은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삼성전자죠. 3.8%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빠져내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나쁜 경우인가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결국 윗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저점을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쉬었다 간다면 사실 지수도 약간 밀렸다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사람들은 자꾸 보고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버리거나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손절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은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으면은 늦는 대로 괜찮아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남들 10% 20% 운 좋아가지고 때려 맞춰가지고 10% 20% 수익 볼 때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한 5%에서 한 7% 8%이 정도만 챙겨도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신다면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어찌됐든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연준 발표 이후에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챗봇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과 안철수 대표 관련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정치인 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금 셀리버리와 함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것도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3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18개 종목이 보여지는데 여전히 챗봇이라던가 빅데이터 관련주 이런 AI 관련주들이 조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든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 불공시 법인 이런 것들로 지정이 되었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다물 멀티미디어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다물 멀티미디어는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가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자 구도에서 1위로 올라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위였다가 지금 1, 2위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위 탈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안랩은 조금 저조하게 조용한 거 보니까 일단은 다물 멀티미디어가 일단 가볍기 때문에 종목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요 사실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8,500원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정치 테마라던가 뭐 안철수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여기서 담은 10%든 20%든 수익만 낸다면 그거 뭐 장땡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급등 나온 기업에 막 쫓아붙는 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서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다물 밀티에다가 안철수 관련주래. 그래서 만원, 2만원 간대라고 하면은 8,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싸진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사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매수하지는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8,500원 이상까지 노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더 갈지도 모르겠으나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신규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요 일단 우리 딜리버리라고 하면은 배달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셀이라고 하면은 세포 이런 거 생각나고요. 그래서 세포를 배달한다 뭐 그런 뜻으로 만든 뭐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전달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다만 문제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다든지 뭐 약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양리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뭐 딱히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든지 무상증자 효과로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지 회사가 좋은 상태에 놓여지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요, 뉴스는 딱히 없습니다. 뭐 며칠 뒤에 호재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로 인해 가지고 미리 안 사람들이 선취매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재가 없다면 이 종목은 15,000원대, 16,000원대까지 올라오다가 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탈출하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호재가 있다면 2만원 이상까지나 2만원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셀리버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 실제로 이 기업 탐방이라던가 또는 리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사업 계획서도 좀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난 이 회사가 정말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 하는 것을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등 나와줄 때 빠르게 정리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뭐 상장 첫날, 지금 이제 재상장이죠. 재상장하는 이 첫날에 어쨌든 상한가가 가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분할을 했든 물적 분할을 했든 그냥 신규 상장을 했든 상장하는 그 첫날부터 매수하거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고가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기업도 결국은 조금 비싼 가격에 상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과하게 조금은 거품이 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한가가 풀리는 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풀리는 날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는 굳이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어때요? 역시나 테마주로 급등 나오거나 약간 잡주들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종목들 말고는 사실 없죠.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한가 간 기업들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뭐 시장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품절주가 급등
급등이 나오고 뭔가 재료가 별로 이상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상승은 눈에 보이기에는 상승처럼 보였으나 사실 속은 비어있는 강점과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전히 저는 시장이 한번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조정과 충격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 잘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굳이 뭘 사셔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